4억 원 시골주택이 절반 가격 이상으로 뚝 떨어져서 1억 원대입니다. 본건은 푸른 바다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언제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당도 넓게 빠져 있어서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 내부의 주거 공간도 넉넉하게 넓게 빠져 있어서 가족이 살기에도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튼튼함인데요. 낡아서 덜컥거리는 목조주택이나 관리가 힘든 슬레이트 지붕이 아닙니다. 이 집은 견고한 벽돌 구조의 슬래브 지붕으로 튼튼하게 지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깔끔함을 자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집의 매력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집을 볼 때 도로 상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본건 주변 도로는 주택 앞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기가 편하고 먼지 날림도 적어서 쾌적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본주택은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른 시골집들처럼 복잡하게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거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도로 폭도 넓게 확보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나 교행에 문제가 없으니 큰 차를 몰아도 부담이 없습니다. 차로도 본건까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에는 별도의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주변이 담들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경계가 명확하며 사생활 보호에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원하는 디자인의 대문을 따로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입구가 넓게 빠져 있어서 차량이 마당 안으로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은 시원하게 뻗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모양이 반듯해서 공간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마당의 바닥은 현재 자갈바닥으로 되어 있어 물 빠짐이 좋고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줄여줍니다. 현재 집이 공실 상태라 잡초들이 군데군데 자라나 있지만 이는 주인이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금방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담쪽 마당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 상추, 호박 등 계절 채소를 직접 키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텃밭을 만들고도 공간은 여전히 넓게 남아 있어서 테이블을 놓거나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차는 본건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는 넓은 주택 마당에다가 하셔도 충분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넓은 창고 부지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마당을 텃밭이나 정원으로 꽉 채우고 싶다면 옆땅에 주차하는 게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옆땅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1996년 12월 26일에 사용 승인된 약 29년 된 시골주택입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벽돌로 마감해서 그런지 외관이 깔끔하고 매우 튼튼합니다. 벽돌 구조라서 튼튼함은 기본이고 지붕은 관리가 편한 슬래브 지붕으로 된 단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붉은색 치장 벽돌 쌓기와 몰탈 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어 있어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지붕 처마 부분은 몰탈 위 흰색 페인팅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창문은 안쪽은 목문이고 바깥 창은 은색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내부 수리 시 창호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화강암 계단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 튼튼하고 단정합니다. 계단의 높이가 높지 않고 개수도 많지 않아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르내릴 때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택 아래 부분은 보통 몰탈 위 페인트 마감을 하는데 이 집은 여기도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건물의 격을 높이고 튼튼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은 옛날에 많이 유행하던 알루미늄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최신 문에 비해 단열과 방음에 취약할 수 있으니 따뜻한 시골집 생활을 위해 단열이 잘 되는 튼튼한 철제 현관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훨씬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현관 쪽 천장은 앤틱한 나무로 마감되어 있어 시골집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오른쪽으로 가보면 시멘트 바닥으로 넓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충분히 마당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며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주택 측면에는 기호 5-3번 건물인 창고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창고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붙어 있습니다. 블럭조 슬래브 지붕으로 된 단층 건물입니다. 내벽과 외벽에는 몰탈 위 페인팅 마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앞쪽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시멘트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입문은 알루미늄 샤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측면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뒤쪽으로 쭉 길게 빠져 있는 창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주택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측면에는 항아리와 LPG 가스통이 보입니다. LPG 가스통이 있는 걸로 보아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쪽이 주방과 연결된 부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측면에는 알루미늄 문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주방과 주택 측면을 오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짜놓은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문은 다용도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주택 측면 즉 아까 본 기호 5-3번 창고 건물이 뒤쪽까지 길게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 외벽은 상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수도 공간이 있으며 또 다른 창고 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어 땔감 등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기호 5-3번 창고 건물 앞에는 제시외 건물 니은인 가추가 있습니다. 이 가추는 햇빛과 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적조 슬래브 지붕이며 면적은 47.5제곱미터이며 약 14.37평으로 넓은 야외 공간입니다. 주택 후면에는 주택 담쪽에 일자로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호박, 가지, 고추 등이 심어져 있어서 소소한 농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면에 텃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측면에 있는 문을 이용하면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주방으로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생활 동선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텃밭 앞에는 제시외 건물 기역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조적조 건물이며 면적은 3제곱미터로 0.908평입니다. 간평서상으로는 본건이 유류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라고 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 뒤에 갔을 때는 화목 보일러를 사용했던 흔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궁이처럼 아래에 땔감 떼는 부분과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알루미늄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 유류 보일러가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화목 보일러로 쓰다가 지금은 유류 보일러로 바꾸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현장 조사 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앞서 보았듯이 주택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계단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에 의해 방수층이 벗겨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낙찰 후 반드시 방수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라가면 두 군데의 옥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옥상은 우측에 있으며 기호 5-3번 창고 건물 옥상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넓게 빠져 있으며 예전에 빨래를 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이 워낙 잘 들어오기 때문에 빨래나 이불을 널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바닥과 난간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낙찰 후 방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더 올라가면 주택 본체의 옥상이 나옵니다. 주택 옥상은 주택 크기만큼 넓게 빠져 있으며 여기도 역시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다가 나무를 말리기에도 좋고 멋진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역시 바닥과 난간이 방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추후에 방수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상에서 아래 마당 공간을 바라보면 마당 공간이 얼마나 넓게 빠져 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택 왼쪽 측면에도 여유 공간이 있으며 담쪽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 측면을 따라가면 옆쪽 땅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옆 땅도 모두 본건에 포함된 땅입니다. 이제 옆 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옆 땅에는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제시외 건물 디귿인 창고입니다. 컨테이너 구조이며 강판 지붕으로 된 단층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많이 녹슬어 있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없애거나 아니면 외관을 깔끔하게 꾸며서 다른 창고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면적은 18제곱미터로 5.445평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이 있는 마당 말고 여기에다가 주차를 해도 됩니다. 이처럼 활용 가능한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 옆에는 조그만한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텃밭 옆으로 쭉 들어가면 기호 5-4 건물이 나옵니다. 이곳은 외부 화장실로 블럭조 슬래브 지붕의 단층 건물입니다. 내벽과 외벽은 일부 몰탈 위 페인팅이 되어 있지만 거의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화장실은 쓰고 있지 않고 방치된 느낌입니다. 외부 화장실 앞에는 가장 큰 창고가 있습니다. 기호 5-2 건물로 철파이프에 칼라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입니다. 무벽체 구조이며 하단부만 조적조 위 칼라 강판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기호 5-2 건물은 공부상 용도는 축사였으나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내부에는 땔감과 고추 건조기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넓고 개방형인 창고 공간을 작업실, 공방, 대형 창고 등으로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창고 왼쪽 측면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주택 마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 동선도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본건은 창고도 정말 많고 마당도 넓고 옥상까지 넓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 모든 공간들을 취향에 맞게 작업 공간이나 취미 공간 또는 수납 공간 등으로 잘 활용하면 이쁜 시골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를 통해 토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건은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 1번부터 4번까지이며 각각의 땅 모양들은 아주 예쁘게 반듯하게 빠져 있진 않지만 4필지를 모두 합하면 그나마 네모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전체적인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필지는 단독주택 건물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도로는 남측으로 4에서 5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폭 약 4m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기호 1번 땅은 기호 5-3번 창고 있는 건물 부지로 자갈마당이 아닌 시멘트 바닥으로 된 공간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55제곱미터로 77.138평입니다. 기호 2번 땅은 주택이 있는 땅으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25제곱미터로 68.063평입니다. 주택이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핵심 필지입니다. 기호 3번 땅은 주택 앞마당과 컨테이너인 제시외 건물 디귿이 있던 곳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318제곱미터이며 96.195평으로 4필지 중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기호 4번 땅은 기호 5-4번 외부 화장실과 제일 큰 개방형 창고인 5-2가 있는 땅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37제곱미터이며 41.442평입니다. 4필지 모두 합산하면 935제곱미터로 282.838평이라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도 담으로 잘 표시해 놓았으며 다른 땅을 침범하는 건물도 없고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제 건물 평면도와 주택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본건의 주요 건물은 기호 5-1번은 단독주택, 기호 5-2번은 옆땅 창고, 기호 5-3번은 주택 측면 창고, 기호 5-4번은 외부 화장실입니다.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는 아쉽게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택 본체인 기호 5-1번의 면적은 107.77제곱미터, 약 32.6평입니다.
30평이 넘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컨대 방 3개, 화장실 1개에서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등으로 내부가 빠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실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 종일 따뜻하고 밝은 햇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하시기 전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호 5-3번 창고 면적은 33.25제곱미터로 10.058평입니다. 기호 5-2번 창고 면적은 72제곱미터로 21.78평으로 가장 넓습니다. 기호 5-4번 외부 화장실 면적은 3제곱미터로 0.908평입니다. 제시외 건물로는 기역은 보일러실, 니은은 가축, 디귿은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이 주택은 현재 공실이며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 임차인에게 물어줄 보증금이나 명도 비용 등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는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최근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임야와 논, 밭, 그리고 시골 주택들이 어우러져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정취를 제공합니다. 조용한 힐링 라이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최적의 환경입니다. 위치와 생활 편의성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마을 입구 쪽 천이 흐르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363m로 도보 약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골의 특성상 배차 간격이 80분에서 90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조금만 나가다 보면 바다가 있는 쪽에 시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내에는 음식점, 공공기관, 마트, 시장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마트까지는 1.7km로 자차 약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워 시골이지만 불편함이 적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다까지의 거리입니다. 바다까지는 1.9km로 자차 약 3분 거리이며 매우 가까운 거리라 언제든 산책하거나 운동하러 나가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본건은 울산, 포항, 부산, 양산, 영천, 대구 등 주요 광역 도시들과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울산까지는 울산공항 기준 20km로 자차 22분 소요됩니다. 포항까지는 포항경주공항 기준 52km로 자차 47분 소요됩니다. 부산까지는 기장군청 기준 63km로 자차 1시간 1분 소요됩니다. 양산까지는 양산시청 기준 65km로 자차 1시간 4분 소요됩니다. 영천까지는 영천시청 기준 89km로 자차 1시간 17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동대구역 기준 121km로 자차 1시간 38분 소요됩니다. 주요 도시들이 가까워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최적의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349입니다. 감정가는 4억 191만 6,7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와 본건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 평당 가격은 128만 9,262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85만 9,508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9,693만 9천원이며 보증금은 1,969만 3,9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82.83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86.06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6년 12월 26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9월 30일 화요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총 282평이 넘는 넓은 대지가 1억 원 후반대입니다. 땅이 워낙 넓게 빠져 있으며 활용 가능한 창고 공간이 정말 많이 있고 마당도 넓게 빠져 있어 공간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만약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쓸모없는 창고 공간은 없애고 나머지 공간을 다른 작업실이나 정원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까지 자차 3분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 운동이나 산책하기에 좋고 주말마다 찾는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튼튼한 벽돌 구조와 슬래브 지붕 덕분에 건물 자체의 내구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